제주에서 시범 운영되던 자치경찰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2022년까지 자치경찰 본부가 신설되고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월동무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산지 폐기가 이뤄졌던 지난해보다 늘면서 과잉 생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여전히 낙석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생 복원도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만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틀을 넘어 기능이 대폭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이 대폭 확대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입 목표 시기는 4년 뒤인 오는 2022년. 현재 국가경찰 인력의 36%인 4만 3천여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시범 실시되는 제주와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에는 자치경찰 본부가 신설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 전환이 시작됩니다. 기존 국가경찰이 갖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에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재정 지원은 최초 이관 인력만 국비로 지원한 제주자치경찰과 달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경찰권의 민족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두 가지가 아주 궁극적인 목표였다. 12년 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해 이미 교통과 학교 폭력, 치안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는 조직 확대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의 인력은 159명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인력의 10% 수준인데요. 이번 권고안대로 업무가 분장되면 최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효적인 어떤 경찰 권한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안 발표에 의해서 조직이라든가 어떤 경찰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어떤 자치경찰의 어떤 이상이 강화되고, 하지만 자치경찰 권한이 강화될 경우 그만큼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져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도 정부 권고안에 대해 개선 사항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에 앞서 정부의 최종 확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26개 사업 462억 원에 대해 추가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가 요청할 주요 사업은 제주 4.3 유적 보존과 유해 발굴 등 4개 사업에 47억 원과 하수관로 신규 정비 사업 123억 원,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 95억 원 등입니다. 올해 월동무 재배 면적이 산지 폐기가 이뤄졌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올해도 과잉 생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죠.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5년 동안 마늘 농사를 지었던 강군성 씨. 해마다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마늘 농사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월동무로 작물을 바꿨습니다. 최근 무가격이 좋은 데다 마늘에 비해 손도 덜 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라든가 발화시킬 때 물 주는 과정이라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다 무로 손쉬운 무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마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늘 주산지였던 대정 등 서부 지역에서 월동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동부 지역 중심이었던 월동무 재배지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월동무 재배 면적은 6,457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평년보다는 13%나 급증해 과잉 생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도는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등을 통한 수급 조절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겨울철 이상 기후나 생육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농식품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는 2014년부터 월동무 공급 과잉 현상이 시작되면서 시장 격리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과잉 생산과 산지 폐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체 작목 개발이나 출하 조절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보낸 제주 감귤이 선물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제주산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내는 작업이 어제 마무리됐고 북한이 선물 취지에 맞게 배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10kg 상자 2만 개에 담아 제주 감귤 200톤을 군 수송기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제주도가 24년 동안 통제돼 왔던 한라산 남벽 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남벽의 새 탐방로도 낙석 위험이 존재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안전 문제로 1994년부터 통제되고 있는 남벽 탐방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20년이 지난 탐방로는 수풀과 나무로 뒤덮여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가파른 안반지대의 돌들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고 정상 부근의 유실 방지망은 대부분 찢어진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학술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탐방로에 붕괴 가능성이 높은 안반 지점이 포함돼 있고 제주도가 제시한 신규 탐방로에도 낙석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탐방로에 여전히 낙석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탐방로 재개방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탐방로 식생 복원도 개방 전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 그치면서 환경단체는 여전히 재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원 자체도 지금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남벽 탐방로를 좀 개방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을 넘어서서 이곳은 아예 그 등산로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사전 탐방 예약제를 실시한 뒤 남벽 탐방로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탐방 예약제를 우선 시행하고 남벽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탐방로가 아니라 좀 옆으로 해서 이제 붕괴 위험 없는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벽 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논의가 진행되면서 탐방로의 철저한 안전 진단과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신화 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한 뒤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인데 조사 시기와 방법을 담은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정례회 기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관광지 개발 사업 등 모두 22곳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화물차의 개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차 기사 51살 김모 씨와 개량 사업소 관계자 36살 김모 씨 등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화물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개량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은 뒤 추가로 화물을 적재했으며 개량 사업소 업체 2곳은 위조된 개량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음리 육상풍력발전 사업지구 개발사업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어음리 일대 육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이 개발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비리 혐의가 적발되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고 업체 측은 비리 사건은 사업 허가와 관계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는 제주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자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 표장의 색상이나 도형 배치가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농정개혁을 단행하고 농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공약을 비롯한 핵심 농정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직원의 부당 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SK 브로드밴드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습으로 고용했지만 3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이 지나자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제주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모레 개회되는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교통유발 부담금제 시행이 담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용도와 규모별로 부과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그동안 3차례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교통과태료 부과액과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부과된 교통과태료는 지난 2015년 86억 원에서 지난해 13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13억 1천만 원의 교통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